앞이 하얘지거나 까매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다고. 보통 흔히 귀에 돌이 생기는 병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석증 환자인데 이걸 진단을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대학 동기 중에도 제가 아는 이석증 환자만 해도 한 10명 정도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리피드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제가 귀하게도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홍보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부천에서 연세맑은 이비인후과를 하고 있는 김홍준 환자입니다. 저희 병원은 귀코목 기본 진료는 당연히 보고 있고 어지럼증에 대해서 다른 병원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보고 있어서 어지럼증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지럼증 이제 위해서 뭐 검사 장비나 이런 것들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있는 비디오 안진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장비가 있는데 대부분의 진단은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다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들었을 때 원장님이 블로그를 또 쓰시잖아요. 네네. 어지럼증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틈틈이 그거 쓰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환자 없을 때 쓰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저희가 뭐 성수기랑 비수기가 갈리니까 아, 그런가요? 비수기 때 주로 비수기가 있어요, 따로? 주로 여름에는 환자가 많이 줄고요. 겨울에 비해서 한 3분의 1까지도 줄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여름에 좀 증상이 좀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해지면 급성기 환자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감기 환자가 매우 줄기 때문에. 대신 근데 여름철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긴 한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느끼거든요. 어지럼증은 1년 내내 좀 비슷하게. 비슷한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어지럼증, 어지럽다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어지럽다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방식, 느낌이 조금 다 다르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어지럼증을 어떻게 정의를 하죠? 현운이라고 환자분들이 본인 자신이나 주변이 회전하는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균형 장애라고 몸이 흔들리고 중심 잡기가 어렵다고 사신 분도 있습니다. 실신 전 단계로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비특이적 어지럼도 중요한데 머리가 멍하면서 띵한 느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지럼증을 분류를 해봤는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이비인후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비인후과 어지럼 중에 가장 흔한 건 이석증이고요. 그 외에도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등 다양한 질환이 있고 중이염이나 청신경 종양에 의해서도 어지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이 제일 흔한데요.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정신경염은 매우 심해서 응급실로 바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종일 돌면서 계속 호하십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을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시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응급실에 바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1, 2주가 지나면 많이 좋아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어지럼이 대부분 호전되는 질환이고요. 두 번째로 메니에르병은 한쪽 귀가 먹먹하면서 회전성 어지럼을 1시간에서 뭐 하루 정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띵하다고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전성 어지럼이 아니라고 해서 다 뭐 메니에르병이 아닌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석증은 누워서 머리를 움직이거나 누웠다 앉을 때, 앉았다 누울 때 빙글 도는 어지럼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빙글 도는 어지럼이 없더라도 머리 위치가 바뀔 때 어지럼을 느낀다면 이석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질환들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어지럼증 때문에 환자들이 검색을 많이 해보신단 말이에요. 네. 가이드를 드릴 때 환자분들한테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는 어지럼증과 혹은 신경과를 가야 되는 혹은 다른 과를 가야 되는 어지럼증을 구분할 때 특징을 조금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비인후과 어지럼은 아무래도 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럼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회전하지 않아도 움직일 때 어지럼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기립성 저혈압은 내과나 신경과에서 보게 되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앞이 하얘지거나 까매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다고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뇌에 의한 어지럼은 복실하고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 네, 눈꺼풀이 한쪽만 떨어지는 경우, 안면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뭐 삼키는 게 어렵다고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이비인후과적으로 생기는 어지럼증, 그리고 대표적인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석증이라고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석증이 귀에 이제 정확히는 어떤 병을 말할까요? 보통 흔히 귀에 돌이 생기는 병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장결석이나 담석처럼 네네. 몸에 쓸데없이 생기는 돌이 아니라 이석은 평형기관에서 직선 운동을 느끼기 위해서 있는 돌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은 많지는 않지만 누구나 생길 수 있고, 운동을 느끼는 기관에서 떨어져 나와서 회전 운동을 느끼는 반고리관 총 6개가 있는데 거기서 굴러다니면 어지럼을 유발해서 이석증으로 진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고리관에는 원래 돌이 없는데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서 그게 이제 움직이면서 증상을 만든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까 비특이적 어지럼증이 어떻게 보면 제일 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의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감별 진단이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비특이성 질환이 있을 때,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하시는 게 좋을까요? 머리가 멍하거나 띵함, 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과속 방지턱을 넘는데 토할 것 같다, 그는 내가 운전해도 토할 것 같다 등 애매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일단 머리를 앞으로 푹 20초 정도 숙이는 자세를 취하고 네네. 어지럼이 유발되는지, 머리가 더 띵해지는지, 토할 것 같은지 여쭤보고요. 아니면 숙였다 들 때 어지러워진지 물어보고, 그때 어지럽다면 빙글 돌지 않아도 이석증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걸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걸 진단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석증을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석증 환자들을 안 보잖아요. 안 보는 입장에서 어지럼증이라 하면 비특이적으로 그런 환자분들이 오면 진짜 저도 조금 이제 약간 긴장은 할 것 같아요. 이게 뇌병변이 생겨서 혹은 이제 뇌졸중에 뭐 약간 전조 증상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긴 한데, 이 어지럼증이 사실은 감별하는 게 되게 어렵겠네요, 진짜. 뭐 의학이 100%는 없으니까 감별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오늘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을 저는 치료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이제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이제 흔하게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을 실제 검사를 할 때 유발 검사를 좀 하거든요. 세워놓고 다리 쪽에서 손으로 인위적으로 짜준다든지, 혹은 커플을 이용해서 다리를 짜서 혈류를 위로 올려보내서 역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검사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실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지럽다 혹은 정말 실신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측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립성 저혈압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혈류가 뭐 뇌까지 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혈류 장애로 인해서 눈앞이 까맣게지거나 하얘지면서, 저희도 이제 아마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제 혹은 기립성 어지럼증이나 저희들 설명한 게 약간 자율신경계 쪽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긴 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궁금해서 같이 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어지럼증 얘기 계속 이어가면요. 보통 저희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 검사를 할 때는 내가 골든 스탠다드 검사 방법은 도플러 초음파를 보는 거거든요. 이비인후과에서 어지럼증 환자로 오게 되면 어떤 검사를 주로 받게 되나요? 비디오 안진 검사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 검사에서 바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청력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뭐 메니에르병 등을 감별하기 위해서 청력 검사도 같이 시행하게 되고요. 드물게 뭐 뇌 문제로 의심되면 응급실로 보내드린다거나 바로 뇌 MRI 촬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외래 환자분들 중에서 약간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제 유병률이 갑자기 궁금한데, 대략적인 유병률은 어느 정도로 보시죠? 메니에르병은 한 1000명당 0.2명 정도에서 생기고요. 전정신경염은 1000명당 1명인데 반해 이석증 10명 중에 1명이 생길 정도로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회전성 어지럼을 호소한다, 특히나 자세 바꿀 때 빙글 돈다, 이럴 경우에는 강력히 이석증 의심해 봐도 될 것 같고요. 돌지 않아도 자세 바꿀 때마다, 걸을 때마다 붕 떠 있다, 이런 애매한 표현도 이석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병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거의 10%인 거잖아요. 네, 제 대학 동기 중에도 140명 정도가 같이 졸업했는데, 제가 아는 이석증 환자만 해도 한 10명 정도 되니까 뭐 유병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높네요. 그러면 전정기관 같은 귀와 혈관 원인을 어지럼증에서 그걸 구분하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애매하게 변할 때도 있는데, 기립성
일상결합 같은 혈관 문제라면 앉았다 일어날 때 앞이 하얘지거나 까매지면서 힘이 빠진다고 주로 호소하시고요. 이석증 환자 중에도 움직일 때, 특히나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머리가 움직여지면서 어지럽지 않나 싶은데, 보통은 이럴 때는 회전성 어지럼, 핑 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꼭 병원을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빙글 도는 어지럼증은 한 번쯤은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이석증은 특히나 재발을 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지켜야 될 주의사항, 적절한 이석 치환술 등을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어지럼에 대해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습득과 적절한 처방약 등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 이석증 환자도 굉장히 10%니까 네. 그런 환자분들, 이석증이나 메니엘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 치료 방법을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방구리간 중에 빠져나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거를 중력 효과로 적절하게 계속 머리 자세를 바꾸면서 이석을 원위치 시키는 이석 치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시행할 경우에 병의 이완 기간, 괴로움을 겪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줘야 되고요. 집에서 지켜야 될 자세들이 있는데, 네. 보통 이석증 증상이 1, 2주간 지속되기 때문에 1, 2주 동안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머리를 빨리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러닝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머리를 푹 숙이는 자세, 이때도 돌이 빠져나오거나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푹 숙이거나 드는 행동을 하지 말고 머리가 똑바로 서 있는 상태가 가장 좋다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병변이 왼쪽 오른쪽 보통 결정이 되는데 병변 쪽으로 눕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 좋진 않겠네요. 스마트폰 할 때 숙이는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마트폰 자체 문제보다 머리 위치가 바뀌면서 어지러움을 유발하거나 이석이 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석이 빠져나오는 이유는 그냥 자세 때문인가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데, 공장에서 물건 찍다 보면 불량품 생기듯이 이석도 불량 이석이 생기고, 불량 이석은 결합력이 약해서 쉽게 떨어져 나와서 회전 운동을 느끼는 방고리관에서 굴러다니면 어지러울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고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한 가족이 4명이 다 이석증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유전적인 요인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히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석증 환자인데 괴롭다면 병원에 오셔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회전성 어지럼을 전혀 겪지 않지만 살짝만 이석이 빠져나와도 첫날 한 10번 정도 토하고 배멀미 심한 사람 얼굴처럼 됩니다. 이석증은 사람마다 괴로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주위 이석증을 겪었던 환자 말을 믿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단이 되면 치료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1, 2주 정도의 대부분은 낫지만 이석이 많이 빠져나와도 하루 이틀 내에 끝날 수도 있고요. 약하게 빠져나와도 치료가 잘 안 되면서 한 달 이상 가는 한 달 이상 가는 경우. 그래도 병을 키우지 말고 빨리 오셔야 된다. 검사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 말씀이시죠? 네. 어지럼증,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눠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